하루키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우세를 점하던 우크라이나가 점차 전쟁 전반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한때 헤르손 광학 바로와까지 진격해 헤르손 방송탑을 공격하는 등 헤르손 탄환을 바라봤던 남서부 전선은 러시아의 반격에 밀려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남동부에서 80일 넘도록 치열한 저항을 이어가던 마리우폴을 러시아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수비대 철수가 논의되는 등 우크라이나가 100% 승세를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박에 승기를 잡고 전쟁을 끝낼 비장의 한 수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동원령을 통해 충원된 예비군으로 편제된 신편 부대들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한 지역에 집중할 경우 적어도 10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러시아군이 형성한 방어선 중 10개 사단의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엄청난 규모의 예비대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전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했던 러시아가 안일한 준비로 보급난과 사기 저하를 겪으며 우크라이나군에게 처참히 패했듯이 우크라이나 역시 잘못된 공세 지점을 선택해 기껏 만든 예비대를 날려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세를 펼칠 핵심 지역을 선정하고 매우 신중하게 공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곳에서 공세를 펼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전장이 가장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공략할 수 있는 전선은 크게 셋입니다. 쿠판스크에서 이줌, 크레미나까지 이어지는 돈바스 북부 전선, 자포리자부터 후리아이폴, 마린카로 이어지는 남동부 전선, 크리브이리부터 헤르손 공항 전면까지 이어지는 남서부 전선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중 남동부 전선이나 이줌 방면으로 우크라이나의 대병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남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성공시킬 경우 키이우 함락 실패 이후 러시아가 수정한 전쟁 목표인 돈바스 크림 회랑 연결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와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을 고립시킬 수 있고 해상봉쇄망의 역할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마리우폴과 폴로이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평지라 우크라이나가 대군을 투입한다면 쉽게 점령이 가능한 데다 러시아의 대다수 병력이 이지움 크레미나에 밀집한 덕에 병력이 상당히 적어 저항도 크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해 공세 성공하더라도 러시아군의 주력이 멀쩡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되찾기는 쉽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 이지움 크레미나 방면은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이지움과 루비존의 크레미나 등 상당한 규모의 도시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하며 도하와 같은 고난이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투입한 병력에 비해 한 번에 되찾을 수 있는 영토의 규모가 그리 넓지 않고 많은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대신 성공만 한다면 러시아군 주력을 섬멸해 전쟁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 쿠판스크,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이지움 돌출부의 측면을 강타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야 러시아군을 몰아내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지만 러시아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것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주저하는 사이에 번개처럼 휘몰아쳐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16일 도네츠크 반군 사령관이었던 이고르 스테렐코프는 러시아의 돈바스 공세가 실패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주 전부터 친러계 주민들이 크림반도를 탈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친러 세력인 도네츠 반군들조차도 현재 러시아군의 실상을 접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